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 시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정인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거를 순서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반도체 주가가 빠지고 이제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과연 언제 이 하락이 끝이 날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2분기 초반에 업체들은 괜찮다고 하다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보니까 업체들도 재고가 갑자기 많이 쌓였다. 그래서 재고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많이 쌓였다. 네, 뭐 다들 그랬지만 연초에는 되게 장밋빛이긴 했어요. 그때도 분명 인플레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요 유발 인플레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코로나 보복 소비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이어진다. 근데 갑자기 거의 유례 없는 레벨의 그 공급 부분까지 난리가 난 거죠. 전쟁이 나면서. 저는 그 정도 쇼크가 오면 당연히 한 1, 2분기 뒤에는 이렇게 확 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받아들이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21년이 너무 좋았으니까 기록적으로 좋았으니까 사실은 비트 그로스라는 게 항상 꾸준한 거지. 한번 비트 그로스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확 땡겼었으니까 미래를 땡겼은 게 아닌가 한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ARM 인수할 것이냐, 손정희 회장이 온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인성 작가님이나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배운 입장에서는 야, ARM에 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막 40조, 50조 막 이렇게 5, 60조까지 주고 사면은 이거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처음에 딱 들었어요. 안드로이드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저기 그렇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근데 삼성 주주들이 구원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 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의 돈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뭐 5조, 10조. 그렇죠. 의미 있죠. 그죠? 네, 그 정도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5, 60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암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분명 장점은 있긴 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뭐 퀄컴도 그렇고 애플도 그런데 퀄컴은 그 자체 그 AP 설계 그 정확하게는 그 CPU 코어 쪽 설계를 하다가 포기하고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네. 애플은 스스로 설계를 굉장히 잘하죠. 삼성은 원래 엑시노스 때 스스로 그 AP 쪽 그 CPU 코어 쪽을 설계하다가 그 오스틴 팀이 이제 그 해체가 됐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과 그 어떻게 보면 애플 진영의 싸움에서도 네. 그 성능이 좀 발목을 잡아요. 그 우리 계속 봐왔던 그 애플 쪽의 AP는 되게 그 성능이 좋고, 네, 발열도 없고, 네, 그 전성비가 좋고, 전성비 좋고. 근데 안드로이드 쪽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암이었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암 코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암은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 그러니까 암의 고객들 입장에서 암에서 그 어떤 라이선스를 받는 방법이 크게는 한 두 가지 있어요. 예. 하나는 그 어떻게 부르자 그 아키텍처럴 라이센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제일 비싼 라이센스예요. 이건 뭐냐 하면 암이라는 언어를 만들 권리, 다룰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전 세계에 수백만 개 그 암으로 써진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CPU를 만들 권리예요. 이거는. 특허네, 특허 일종의. 정확하게 애플이 하는 게 그런 건데 애플의 CPU는 암으로 써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죠. 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쓰는 그 ISA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특허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암 호환 CPU 이런 걸 만들면 불법인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네. 남의 언어를 도용했다. 네. 남의 지적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마치 영어나 한글에 좀 그 라이선스가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 권리가 있고 그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암이 그 암으로 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CPU 있죠. 네. 그 설계를 파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에 들어간 것 중에 코어텍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게 그 암이 그 설계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자기들의 언어도 팔고요. 그 언어를 다루는 CPU도 파는 거예요. 그게 암의 비즈 모델.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퀄컴은 코어텍스를 통라는 그 암 설계 일종의 코드를 쓰는 건데 애플은 안 쓰는 거죠. 애플 안 쓰죠. 애플은 언어만 갖고
갖고 네, 간 거죠. 언어만 쓸 권리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애플은 쉽게 얘기하면은 언어만 줘, 쓸 권리 줘. 소설은 내가 알아서 쓸게.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요. CPU가 프로그램을 번역한 다음에 왜냐하면 글이 쓰여 있으면 글자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써진 글자를 확인해서 할 일을 재빠르게 던지는 거예요. 그 작업할 곳으로. 네. 근데 이제 애플이 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이 CPU가 영어를 이렇게 다루는 책이다 그러면 영어 쓸 권리만 줘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 애플이 하는 방식이 그렇고 지금 나머지 내가 다 할게. 그렇죠. 그게 애플 스타일.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제일 적게 쓰겠어요. 암에다가 애플이. 대신 라이선스가 비싸요, 그건. 그 대신에 이제 그 아예 암에서 제가 칩 설계까지 사오면요. 칩당 얼마씩 돈을 내는 구조가 돼요. 그럼 좀 할인을 해주는구나. 패키지로 사니까. 세트 메뉴 갖고 가는 이제 거네. 그 과금 모델이 네. 한 방에 내느냐 아니면은 칩당 얼마씩 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 중에 덩치가 크고 설계가 자신 있으면 애플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암 언어로 된 소프트웨어만 돌리면 된다. 그 장점이라는 게 암을 썼을 때 장점이라는 게 전성비가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 X86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암이 이제 전성비가 좋다기보다는 네. 그 모바일 생태계에는 이미 암으로 된 소프트웨어가 많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언어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CPU에서. 네. 그 부분만 다르고 그 뒤에 연산하는 부분은 다 비슷해요. 인텔이나 암이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저전력 특화고 한쪽이 고성능이다 이렇진 않아요. 이제. 네네. 다만 애플 입장에서는 모바일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암이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을 뿐인 거예요. 이제는 네. 깔아놓은 것도 많고 그동안 해온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애플은 하고 싶으면 암이 아닌 제3의 어떤 ISA를 만들어도 되긴 해요. 네. 그걸 만들어서 자기 CPU에 붙여도 되죠. 문제는 뭐냐?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바일 시장은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 10여 년 성장해 왔고 예. 지난 10여 년간 쌓여온 수많은 노하우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춰서 가는 것 뿐이죠. 제가 지금 당장 영어보다 더 좋은 언어를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잖아요. 왜냐? 전 세계가 영어 쓰고 있고 네. 영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뭐 표현부터 있으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암을 썼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잠깐 그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삼성이 암을 사면 애플은 그럼 에이씨 열받아. 나는 이제 암 안 써. 그럴 리가.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암이라는 회사가 가진 장벽은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암이 스스로 만들지 않은 소프트웨어들이죠. 암이라는 CPU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프로그래머가 짜놓은 소프트웨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암을 벗어나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애플 입장에선 자기들에게 가장 싼 라이선스를 쓰고 있고요. 그게 제일 싸다. 다른 것보다. 네, 직접 설계하는 거.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설계에 자신 있으면 이게 제일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를 산 거야. 영어라는 언어를 암을 인수를 하게 되면 영어라는 언어를 인수했는데 애플 입장에는 괜찮아 나 영어로 내 소설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시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다 하니까는 네가 갖고 가나 제가 갖고 가나 별 상관없어. 암의 비즈 모델은 딱 요런 거예요. 그 언어만 쓸 권리를 한 번에 팔거나 그 언어를 잘 해석하는 해독기를 팔거나 이거예요. 근데 삼성이나 퀄컴 같은 데 해독기를 사서 쓰죠 지금. 근데 애플은 원래 언어만 사서 써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로 주인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삼성이 사실 고객과 경쟁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애플한테 조금 미움 산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잖아요. 뭐 이거 오래된 역사죠 사실. 예. 삼성이 스마트폰 진출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예정된 거고. 그리고 또 삼성이- 특허 소송하면서 훨씬 더 강하게 불거진 것이고. 뭐 그거는 닥쳐올 게 닥쳐왔다 이런 느낌이죠. 길게 보면 삼성이 스마트폰을 안 만드는 게 옳았겠느냐 하는 생각조차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갤럭시 잘 나갈 때 사실 삼성이 메모리 30년 넘게 했지만 이게 주주 입장에서 배당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 2014년, 15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은 뭐가 그 견뎌줬겠어요. 폰이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이 원래 오랫동안 캐시카우고
네. 주주와 나머지 회사를 먹여 살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또 틀린 건 아니죠. 뭐, 그때는 살았고 지금은 청구서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오히려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디자인 도용 특허 소송만 없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었을까. 그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래 끌기도 했고 사실 관계 안 좋아진 게 제일 문제겠죠. 그러니까 관계 안 좋아진 게 그 사건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삼성이 그 사건으로 애플과 꼬인다고 해도 피처폰 원래 하던 회사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폰 단위로 보면 애플이 좀 더 늦게 들어온 거죠. 여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폰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피처폰부터 했고 거기서도 세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회사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거는 맞는데 그 애플의 의심을 샀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뭐 합니다. 근데 애플의 어떤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폰 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그렇게 보신다. 사실상 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이고 그렇지. 누가 가건 그 애플과 어떤 형태로건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허 소송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삼성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삼성의 대단한 부분이다. 네, 뭐 부품의 특징인 거죠. 예,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삼성의 절대적인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삼성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암과 애플 같은 데는 보면요, 사실 실제로는 좀 애플이 암을 끌고 가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ISA라고 그런 거, 네. 그 아까 영어에 비유했던 그 CPU가 쓰는 언어는요, 네. 이것도 조금씩 추가돼요. 그 찾아보시면 암 버전 8, 암 버전 9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명령어가 추가되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어들 중에 애플 같은 큰 고객이 요청하면 생기는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암에서 새로운 그 암 언어 표준 나왔는데 애플 CPU만 지금 쓰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늦고. 네네네. 예. 그거는 좀 추측을 해보면 사실은 그 인풋이 애플 쪽에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야, 이런 것 좀 만들어줘.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그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운드리 회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회사가 계속 협업을 통해서 서로 간에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조도 조금씩 바뀔 수 있죠.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간단한 암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 암이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암 자체도 되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뭘 좀 알아봐야 되냐면 어려운 건데 이제 인텔이 CPU를 한참 팔고 처음에 한번 이걸 위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CPU 설계 차원에서 좀 큰 도전이 있었어요. 이제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어들 있잖아요. 이 기계어들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명령어 하나의 길이가 그 가변인 애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당시 인텔 같은 데는 명령어가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안녕, 잘가, 어디야 이렇게 글자 수가 막 변해요. 네. 근데 요런 명령어들을 쓰자는 곳이 있고 어느 쪽은 모든 명령어의 글자 수를 유지하자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녕하삼 막 잘 가세요 이렇게 다 네 글자 쓰겠다. 요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CPU에서.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글자가 예를 들면 전부 네 글자라고 해보세요. 근데 제가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데 제가 적어놓은 일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일은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돼요. 커피를 타는데 커피 물을 끓이고 커피를 붓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네. 이러면 커피가 완성되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물을 끓이는 게 뒤로 가면 안 돼요. 물 붓고 끓이면 안 되죠. 네. 얘네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물을 붓는 거랑 얘들 커피 스틱 붓는 건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그래서 CPU 안에서도 사람이 시킨 명령 중에 바꿔도 되는 건 순서를 바꾸게 해주자 이런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근데 문제는 인텔처럼 명령어 길이가 두 글자, 다섯 글자 이러면 CPU 안에서 순서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명령어 한 10개인데 순서를 바꾸려면 명령어 경계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야 순서를 뜩뜩 바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글자 수가 2개였다 5개였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찾는 게 너무 통일이 안 힘들죠. 되니까는 그거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명령어 길이가 다 4글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첫 번째 명령어 있으면 4개 가면은 다음 명령어 나오고 하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바꾸기가 쉬워져요. 네. 이제 그 시점쯤에 떠오른 회사들 중 하나가 암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이제 인텔 쪽 CPU가 망하겠다 이것 때문에. 고정된 글자 수를 네. 가지고 나왔다 예를 들자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글자 수가 막 변하는 CPU는 그 명령어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 네. 성능 향상에 한계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안 그렇게 됐어요. 결론부터 되면 인텔이 여기서 그 한번 자기 단에서 혁신을 이루면서 그냥 찍어 눌렀죠, 힘으로. 인텔 CPU도 뭐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고정된 길이 명령어들을 써요, 지금은.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새가 된 거죠, 여기도.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런 CPU들이 도냐 하면 주변에 있는 저전력 기기들을 중심으로 돌아요. 예를 들면 피처폰이라든지 네. 조그만 모뎀, 그 라우터 이런 데 들어가는 칩들로 살아남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암을 계속 써온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연산은 항상 인텔 CPU가 하고 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암은. 암을 이용한 네. 칩들이. 이제 그러던 중에 근데 드디어 스마트폰이라는 아이디어가 퍼뜩 떠오른 거죠. 애플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애플도 한번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부품을 조합을 해봤는데 인텔 CPU는 아무리 조합을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배터리 타임도 안 나오고 크기도 안 나오고 그랬을 거라고요. 반나절 가면 배터리 네. 다 닳아. 네. 물론 성능은 인텔이 훨씬 좋죠. 네. 어떻게 보면 전성비도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애플이 원하는 건 그 당시에 넷스케이프만 되는 거. 딴 거 안 돼도 되고 뭐 엑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넷스케이프 쉽게 말하면 걸어다니면 인터넷만 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인텔 CPU는 너무 크죠. 이제 그러니까 인텔을 떠나갖고 암 CPU를 써보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암이 떠오른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면서 애플의 선택에 의해서 사실은 삼성도 바로 한 3년 4년 네. 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성장 스토리는 애플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동일하게 암도 애플을 빼고는 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수 없군요. 네, 그렇죠. 암하고 삼성하고 같은 배를 탔네. 사실 그 과정에서도 삼성은 그 이제 최근에는 좀 바뀐 거지만 계속 암 관련 칩의 파운드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삼성도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암이 남아있게 한 파트너 중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애플이 그럼 인텔은 없으니까 그러면 암 쪽에서 CPU를 찾아야겠구나. 근데 그 시절에는 애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CPU 설계팀이 어디 있어요? 거의 망조 났었다가 이제 네. 그때 막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렇죠. 다시 애플에 복귀를 해서 이제 첫 작품이 아이팟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지금 아이폰을 얘기하지만 애플 혁신의 첫 모델은 아이팟이었어요. 아이팟 나노죠. 아이팟 나노부터 시작한 거지. 네. 이제 그래서 애플도 그때는 지금 같은 설계팀 없고 돈 없으니까 네. AP를 사다 썼어요. 그 암 AP는 누가 설계해 놨었냐면 삼성이 설계해 놨었어요. 그 허밍버드 이런 물건일 거예요 아마. 네. 그게 그 암에서 설계받아서 삼성이 커스텀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그게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애플, 암 이렇게 트리오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텔의 왕국에서 주요 메인 도로를 다 뺏긴 서브 적자가 그렇죠, 아니구나. 네. 서브 서자들이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꽁짝꽁짝해서 만드는 게 그 연합이 그렇죠, 네. 애플, 암, 삼성이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역사의 재밌는 점이기도 한데 들어보면 네. 암이라는 회사는 원래 암이라는 명령어 셋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모바일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카메라로 동영상 막 이렇게 FHD, UHD도 찍고 네. 게임도 하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암 자신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암이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애플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실제로 그 예시인 아이폰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계속 암을 가지고 놀던 삼성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암의 지위가 올라간 거죠. 지금은 제가 되게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생태계 조성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에서 계속 성공이 되고 아이폰이 잘 되니까 그 암 CPU 위에서 개발한 사람들이 계속 늘고 네.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많아졌다는 건 무슨 소리? 앱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앱의 개수가 많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해요. 그렇죠. 시장이 커지니까 퀄컴 같은 회사도 들어오면서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생겨나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암의 포지션이 생긴 거예요. 하긴 요즘은 네. 컴퓨터도 스마트폰처럼 쓸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시도 하잖아요. 도킹 네. 스테이션 이런 거 써보잖아요. 네, 예, 좀 걸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편의성 자체보다는 아마 소프트웨어 환경이 문제일 거예요.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암의 사이즈가 커졌고 지금 와서는 모바일 하는 회사들이 이제 거의 다 암을 바라보게 됐죠. 왜냐하면은 암이 계속 커지면서 자기들도 이제 덩치 커지고 계속 그 새로운 폰을 팔려면은 폰의 성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 AP 성능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AP의 핵심 설계는 암이 계속 제공해주죠. 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게 처음엔 넷스케이프에서 3D 게임 그러면서 뭐 저전력, 뭐 배터리 타임까지 다 요구하니까 점점 설계팀도 커지고 다양해진 거죠. 그게 지금 암의 모습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손정희가 그걸 네. 인수를 하게 된 건가요? 규모가 커지고 네, 나서. 그렇죠. 네, 문제는 암의 이 라이선스 모델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는 거. 그렇지. 뭐 1년 매출 2조, 3조 그렇잖아요. 네네. 그거 엄청 비싸게 산 거네요, 손정희도. 그렇죠. 아마 근데 엔비디아가 암을 사려는 이유랑 비슷했을 거예요, 산 거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엔비디아가 뭐 지금은 좀 순이익이 나오지만 그 매수하려는 시점에는 인텔 4분의 1, 5분의 1 영업이익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회사가 1년에 그 매출로 2조 버는 그것도 매해 설계 키워야 되는 회사를 직접적으로 얻어서 얻을 건 없죠. 근데 엔비디아도 그때 근데 마음속에 로드맵이 얘네들은 지금 보면 그레이스 이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 특징을 보면 그 슈퍼컴퓨터에 맞는 암 코어들과 자기들 엔비디아 GPU를 결합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암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암이 있으면 시너지가 확 커지는 거죠. 네, 지금은 슈퍼컴퓨터 시장에 들어가려면 이미 만들어진 암 설계에 좀 맞춰서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암을 차지하면은 슈퍼컴퓨터 설계할 때 이제 자기들의 입김이 잔뜩 들어가서 엔비디아 GPU에 좀 더 맞는 그 암 코어가 생겨나겠죠. 그럼 이제 슈퍼컴퓨터를 네. 쓰는 사람들은 암 기반 슈퍼컴퓨터를 쓸 사람은 무조건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이 같이 들어간다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되는. 뭐 그렇게 해야 성능이 잘 나오게 만들겠죠. 네, 네. 이건 무조건 엔비디아를 섞어야 돼. 이제 더 좋은 건 그냥 칩을 찍어낼 때 엔비디아가 개입한 암 코어를 그 엔비디아가 설계한 그 쿠다 코어랑 이제 같은 칩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칩넷 구조를 만들 때 아예 엔비디아가 기본 빵으로 다 딱 들어가 그럴 수 있는 있죠. 네,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선택지는 많아져요. 뭐 쉽게 말하면 지금도 암 거를 사서 쓰고 그러는데 뭐 엔비디아 올인이라든지 그 제슨 이런 거 보면 암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자기들 게 없으니까 사다 쓴 거지 엔비디아가 딱 원하는 거란 보장은 없죠 이거. 그냥 맞춰서 쓴 거죠. 네.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게 암을 샀을 때 시너지는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솔직히 삼성전자가 암으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그 위기들은 뭐겠어요? 사실 설계가 한 번, 뭐 제조가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그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일으킨 거죠. 좀 이슈를 일으켰다고 봐야죠. 최근에 있었던 문제 이제 파운드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그 엑시노스 최신 별로 안 나왔잖아요. 네네. 2200인가? 네, 2200인데 네. 이 200 그 뉴스 나오는 흐름을 보면 그 출시 몇 개월 전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AMD 기반의 그 네. 그래픽 카드도 썼고. AMD 네. RDNA 그 설계를 넣었고 성능 엄청 좋고 퀄컴 스냅드래곤보다 그래픽 성능이 좋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요. 그 설계를 실패하면 그런 홍보 안 해요.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고 제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설계 자체가 실패해갖고 이게 칩이 동작을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하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설계는 잘 됐을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제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야죠 이건. 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그렇죠. 못 받쳐줬다. 네, 아마 그 약속한 그 쉽게 말하면 설계 제조도 이런 거 설계도 자기가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에서 이만큼 맞춰준다는 전제가 있으면 통합 성능이 이만큼 나올 거야라고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는 건축 설계도를 보내줬는데 아파트가 다르게 나왔어. 네,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일도 생겼고 한편으로는 설계에서도 그 엑시노스 원래 그 자체 코어 쓸 적에 뭐 990 이런 거 쓸 때는 설계 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설계랑 제조에서 한 번씩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야, 암은 근데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잘 보면. 저는 암이라는 회사가 시너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 현재 이제 이런 거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암을 통해서 이를 쭉 약진하는 거 한다고 하면은 뭐 파운드리나 설계 분야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봐보세요. 우리가 봐왔던 아마존 이런데 네. 그 암 기반으로 서버를 들여놨잖아요. 얘는 플랫폼 기업이죠. 예. 그 개발자들의 플랫폼인데 일종의 네. 얘들은 자기들이 그 CPU 어떤 CPU를 쓰는지 감출 수 있어요 사용자들한테. 네. 예를 들면 제가 아마존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하나 빌렸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아마존 들어가서 써보면요 제가 그 컴퓨터 안에서 운영체제나 CPU를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띡띡띡 적어놓고 OK 누르면 시작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내부를 전부 아마존이 짜놓으면 제 입장에서 그게 암인지 인텔인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메이커가 안 적혀 있으면 이게 누가 만든 건지 모르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만약 암을 산다고 하면 네. 엔비디아나 아마존처럼 어떤 플랫폼이나 회사 전략 차원의 시너지가 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저희가 정인동 작가님 모신 건데. 삼성은 초이스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은 예전에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도 했고 스마트폰도 했고 뭐 그 자동차용 칩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 모델들 중에 지금의 AP나 지금 그 암이 주는 설계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업 모델이 있으면 오케이 저는. 암이. 네, 삼성 안에 사업 모델이 다 있는데 네. 아 요런 특성을 가진 칩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겠네 이런 게 있으면 전 찬성인데 네네. 솔직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네. 뭘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